네, 세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 인생도 3세판이라고 그랬어요. 역시 세 번째 과목은 뭐예요? 바로 우리 1과목에는 산업안전관리론, 2과목은 인간공학 시스템 안정화, 3과목은 건설시공학입니다. 그래요. 건설시공학은 41번부터 시작된 네트워크 공정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네트워크 공정표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네트워크 공정표에는요, 작업 방법과 작업 능률을 파악한다. 작업 방법도 능률도 물론 능률은 파악할 수 있을 작업 방법은 불러. 왜? 일정표를 계산하는 건 틀려서 벌써 답이 이렇게 쫙 보였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는 C와 P의 중점 작업을 파악하고 작업을 파악하는 거 능률을 못 파악해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패스와 중점 작업에 이거요. 크리티컬 패스라는 걸 줄여서 CP라고 하죠. 중점 작업을 파악하고 있죠. 작업 순서와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작업 변경이 있을 때 전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플로트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 계획 등의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경이 있을 때 전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경험 자료 정의와 장래를 위한 피드백.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의 특징을 우리는 보충 학습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 공사 계획의 전모와 공사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기 쉬운 것이 가장 네트워크 공정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42번인데요. TS 볼트입니다. 이건 사실 고장력 볼트예요. TS 볼트를 체결할 때, 작업할 때 유의사항은 옳지 않는 거. 이것은 우리가 시공 쪽보다는 오히려 바로 건설안전기술 5번째 과목이 더 나와야 될 문제죠. 옳지 않는 것은 답이 보여요. 부재와 부재 접하면 완전히 모든 건 다 밀착시켜야 되죠. 둘째, 용접 볼트와 변경이 임할 때는 당연히 용접이 끝난 후에 한다. 셋째, 볼트 표면 온도는 250도씨 이상일 때 기계적 성질이 변할 수 있으므로 볼트 주변에 용접 시 당연히 주의하고요. 1차 조립한 볼트의 체계는 2일 정도 시간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럼 1차 조립하고 며칠 있다 볼트 조립하면 큰일 날 일이죠. 보겠습니다. 고장력 볼트는요. 고탄소 또는 합금과 열 처리한 것은 7톤이에요. 센티미터당 7톤의 힘이 필요하고 인장 강도에 또는 9톤 이상의 고력 볼트로 부재간에 마찰면 접합하는 방법. 용접과 볼트를 변경 임할 경우도 반드시 용접 임하기 전에 체결해야 된다는 꼭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장단점까지도 모두 했습니다. 43번 똑같은 문제예요. 고력 볼트 또는 고장력 볼트 똑같은 말입니다. 축부가 굵게 됐어요. 볼트 구멍에 빈틈이 남지 않도록 고안된 볼트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이걸 가지고 고하면 지압형 고장 볼트라고 그러고 지압형. 그래서 바로 볼트 중에 TC 볼트, PI 볼트, 그립 볼트 요거예요. 지압형 고장형 볼트라는 거. 볼트 나사 부분에 축부가 굵게 되어 있어서 좁은 볼트나 구멍에 때려박아 넣음으로써 볼트 구멍에 빈틈이 남지 않도록 고안된 방법이 바로 우리는 이걸 지압형 고장형 볼트라고 그러고요. 고력 볼트 접합 방식에서는요. 마찰 접합, 인장 접합, 지압 접합 이거죠 우리가. 이거는 지압 접합 방법을 쓴다는 거. 그래서 고력 볼트는 굳이 하면 TS 볼트, TS형, 그립 볼트, 지압형. 우리 이거는 TS 볼트라고 그래요. 토르크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작업형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력 볼트에 대해서 좀 더 한다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력 볼트의 접합 특징도 보충 학습 1호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44번째입니다. 건설공수 시공방 직영공사의 장점이에요. 직접 이제 하는 거. 이거는 직영공사니까 영리가 필요 없죠. 확실성 있는 공사를 사실 할 수 있어요. 둘째, 인기응변 처리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시공 직접 하니까. 셋째, 공사 기일은요. 완벽한 공사를 해야 돼요. 시간이 늦어도 다시 합시다. 이건 안 돼요. 공사 기일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발주 계약 등 수속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한 번입니다. 여기에 직영공사의 장단점을 우리는 해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45번째 역타공법이에요. 거꾸로 하는 거죠. 탑다운 메소드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탑다운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째, 지하 굴착 공사장에는 중장비 때문에 급배기 환기실이 반드시 필요하죠. 둘째, 기둥 천공 시 슬라임 처리가 완벽해야 돼요. 셋째, 한 현장에 지하 연속변과 강성이 다른 흙막 병행 조성하는 것이 절대 같이 할 수 봐요. 지하 연속벽과 연구바닥 슬랩을 형성시켜 백체를 지지하면서 위에서 지하를 굴착하면서 지상층을 동시에 시공하는 방법이고요. 한 현장에서 강성이 같은 흙막 병행 조성하는 것이 안전상 유리하다 그랬는데 여기 뭐냐 그러면
역타공법 관련된 옳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래? 한 현장의 지하 연속변과 강성이 어떻게 뭐라고 그래? 요게 같이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건데 이제 다른 묘하게 요러니까 자꾸 답이 없다고 이래요. 반드시 요런 문제는 뭐요? 정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 지하 연속변 구조체 연결 철근의 위치가 정확히 유지돼야 한다. 그래서 역타공법은 사실 요게 다른 걸 같은 말 쓰면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공동다급의 장점이에요. 공동도급. 공동도급은요, 첫째 장점이 아닌 건, 야, 없는 놈끼리 합시다. 이게요. 융자력이 확실히 가치 비례 증대되고요. 공기는, 야, 잘난 놈이 너무 많아요. 사공기 많으면 어디가, 배가 산으로 가는, 이게 공기는 단축될 수 없죠. 위험이 분산될 수 있죠. 같이 빌렸으니까. 기술력도 옆집에서 볼 수 있어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재료 비료를 일으키지 않고 용어 정의에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 이거는 뭐예요? 워크빌리티예요. 워크빌리티. 이거는요, 사실 뭐예요? 명사가 두 개 되는 거. 이거는 앞에 워크라 자체는 일을 하다는 뜻이고, 이거는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워크빌리티. 이거 영어 단어로도 할 수, 이거는 시공 연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피니셔빌리티라고 뭐 끝이라는 말이죠. 뭐 펌퍼빌리티, 압축하는 정도. 플라스틱이 뭐예요? 가소성, 소성. 이게 쉽게 우리는 성형성 이렇게 할 수 있죠. 영어 단어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기둥에서 거푸집 넣을 존치기간 중에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재령이 최소 며칠 이상 경우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짐을 떼어낼 수 있냐. 이거는 사실 봐야 돼요. 우리 조강 포틀 시멘트는요,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고 사실 2일이면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도 미만 10도씨 이상일 때 3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는 2일이라는 거. 그러면 이거 다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정해진 답은 1번 2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49번입니다. 지방계량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우리 지방계량공법은 우리는 다짐법도 있죠. 그 다음에 탈수법, 치안법 이런 거. 아일랜드 공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그 트렌치 공법에 사실 반대. 이거는 중앙부를 파서 기초를 만들, 기초에서 경사지게 버티면 돼요. 주변 부분을 파는 흙파기 공법의 한 방법이고, 짧은 변이 50m, 지상 30도 건물에 적합한 방법이 바로 아일랜드. 이거는 뭐예요? 지방계량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지방계량공법은요, 집한법, 다짐법, 탈수법, 약액주의법, 제하공법이 있고, 탈수공법은 웰포인트, 샌드드레이, 페이프드, 생성법이 있고, 사질지반, 말뚝, 다짐, 폭파, 전기충격, 점토지반 탈수공법이 바로 우리는 샌드, 페이퍼들, 생석계 여러 가지 우리는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50번입니다. 많이 나오죠. 석공사, 돌공사에서 건식공법에 장치하는 거. 건식공법은요, 동결 백화 현상이 어떻게 쉽게 말해서 물이 안 들어가니까 전혀 없어요. 고층 건물이 유리하죠. 겨울철 공사 가능해요. 구조체와 긴결이 매우 어렵죠. 왜? 건식으로 하니까 붙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건식공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구조체의 긴결이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 51번입니다. 거푸진 공사의 부속 자재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폼타이 간격을 유지하는 거요. 치가 벌어지는 걸 방지하고 세퍼레이트 거푸진 오그라드는 걸 방지하는 거고 전부 간격 유지예요. 그 다음 세페이서 슬라브 벽체 등의 배건이 철근이 거푸지에 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요. 인서트 바닥판 보호 주황의 메리바이 처짐을 인서트는요 사실 못이에요. 못 일종의 달대를 매달 수장 철물이에요. 바닥판에 미리 어때요? 우리는 인서트 한다고 해서 묻어두는 거죠. 우리 금형에서도 인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근, 철물, 핀, 볼트 등도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못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52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 용접 작업 시 유의사항은 옳지 않은 거. 용접할 때는요, 가장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향 자세를 원칙으로 하죠. 수축량이 작은 부분부터 한다는데 이게 틀렸어. 수축량이 큰 부분부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작은 부분 최후의 용접.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용접 전에 모제품의 수분, 스래그 등 도료 용접에 지장을 주는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합니다. 감전 방지회가 안전 홀더를 사용하고 또 용접기에는 뭐야? 자동 전격 방지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53번이에요. 말뚝밖에 디젤 해머입니다. 우리 디젤 해머는 우리 어디서 더 나나? 여기보다는 시공에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보다는 어디에 더 많냐? 건설 안정이 5번째 과목이 더 많으죠. 박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힘이 세니까요. 둘째, 타격음이
소음 때문에 항상 우리는 환경공해다. 주민들의 불만이죠. 타격음이 큰 것이 나쁜 점이에요. 답은 벌써 2번이에요. 틀렸어요. 타격 에너지가 크고 운전이 용이해요. 이게 바로 그림으로도 보여놨습니다. 우리 이제 요거는 새하에 이번에 건물 지으면서 출판사가 저거 하는 걸 그때 우리가 실제 공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54번째입니다. 굴착토사와 안전객 및 공수 내에 혼합물을 드릴 파이프 내부를 통해 강제로 역순환시켜 지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 다음 같은 통 현장통 이걸 요걸 53번 이 자체를 봐도 좋고요. 요게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나.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 내는데 점토 실트시 적용하고 시공 심도 통상 37m까지 하고 시공 직경은 0.9에서 3m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리버스 시뮬레이션 공법이에요. 이 리버스 시뮬레이션 공법은 상세하게 그대로 나오고요. 이렇게 뭐 어스드릴, 루메틱, 심초공법 되죠. 이거는 그대로 항상 나오는 것이다. 아예 네모 칸까지 보기까지 똑같이 글자, 오탈자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55번입니다. 55번이죠. 토공사에서요. 토량 변화량 L을 1.3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C를 0.8이에요. 사질토를 가지고 성토에 다진 후에 4만 메타 삼성을 만들기 위한 굴착 운반 토량은 건데 이거예요. 바로 굴착 토량은요. C분의 다짐 후의 토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야 C가 개수가 0.8이니까 다짐 후의 토량이 얼마야? 4만이니까 바로 5만 메타의 삼성이. 그럼 일단 5만 메타가 있는 게 1번밖에 없네요. 그럼 운반 토량은 어때? 굴착 토량 곱하기 L이에요. 1.3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6만 5천. 쉽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56번. 소크리트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소크리트를 가지고 건나이트라 그래요. 소크리트 공정이 필요한 공법, 소크리트 공법은 어디 하냐? 그럼 바로 소일 레인 공법에 적용하고요. 소크리트가 다른 말로 건나이트 요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건이니 본덕턴이 제트크리트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쓰는 것이 소크리트가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착공 단계에서 공사 계획은 각 공사마다 고유의 여건에 맞게 수립돼야 합니다. 공사 계획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공사 내용은 첫째 공정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실행 예산을 편성합니다. 원청투 작성 어떻게? 설계 시에 틀렸어요. 현장원을 편성.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바로 시공 계획이 작성에는요. 현장원, 공정표, 실행 예산, 하도급자 선정, 가설 준비물, 바로 재료 선정 결정, 재해 방지, 의료 대책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바로 얼마? 3번이었습니다. 58번입니다. 토공사용 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근데 불도저입니다. 맞죠? 이 불도저에 대해 가지고는 4월 26일 2015년 4월 26일 작업형에도 나왔습니다. 트랙 크레인은 뭐냐? 크레인은 뭐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양중기에 속하면 트럭 크레인은 양중기면서도 어떻게 이동식 크레인에 포함됩니다. 그레이더, 스크래프. 그럼 얼마 트럭 크레인은 뭐야? 운반용에 해당되죠. 답은 2번입니다. 59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타설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는 거예요. 콘크리트는요. 부어넣기는 기둥, 벽, 보, 슬래브수는 맞습니다. 기둥, 벽, 보, 슬래브수는 해야 되고요. 항부역이 타설이 시작되면 콘크리트 일체가 되도록 연속적으로 부어넣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비비는 장소 또는 플로어프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걸 부어야죠. 그래서 붓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틀렸어요. 콘크리트는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능한 낮게 타설합니다. 이게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단어 치기, 타설하기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60번입니다. 60번은 뭐죠? 우리 시공학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점토 집안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성토에 의해 하중을 가하면 장기간에 걸쳐 점토 중에 물이 샌드 파일을 통하여 지상에 배수돼 집안을 안밀 강화시키 말 그대로 답을 줬어요. 뭐라 그래요? 그럼 뭐 샌드 드레인 아니에요. 그대로 설명한 샌드 드레인 연약한 점토 수분을 빼내어 집안을 경화, 개량시키는 공법이 바로 샌드 드레인.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그 외에 이제 보충하여서 여러분의 이 바이플레이테이션 공법, 웰포인트 공법, 그라우트 공법 이 모든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여러분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대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과목은요. 네 번째 과목인 건설 재료학에서 만점 합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